Pangyolab. 안녕하세요. 확률앱의 전민영. 확률앱의 노승은입니다. 벌써 5번째 강의네요. 오늘은 어떤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건가요? 네, 오늘은 렉처 5고요. 오늘 사실 지금까지 1, 2, 3, 4단원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모든 게 다 이 5강을 위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폴리시를 찾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1강에서는 개념들, 강화학습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배웠었고 2강에서는 이제 MDP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3강에서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이건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알 때, MDP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을 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그걸 푸는 걸 배웠었고, 사실 인바이러먼트에 대해 알기보다는 모르는 상황이 더 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아는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풀기 시작했는데 그게 4강부터예요. 4강에서 모델 프리 프레딕션을 배웠어요. 프레딕션은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학습하는 거. 프레딕션 문제를 배웠었고, 강학생은 프레딕션이랑 컨트롤 문제가 있죠. 그래서 5강에서는 컨트롤 문제를 배워요. 컨트롤 문제는 이제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델 프리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지금 모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정보 없이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1, 2, 3, 4강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쓰이고, 특히 4강에서 배운 모델 프리 프레딕션, 그리고 3강에서 배웠던 폴리시 이터레이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해서 쓰여서 혹시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강들을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모델 프리 컨트롤이고 오늘 진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는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온 폴리시는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폴리시와 실제 인바이러먼트에서 경험을 쌓는 폴리시가 같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MC와 TD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MC를 이용한 컨트롤 하나, TD를 이용한 컨트롤 하나 이렇게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오프 폴리시일 때 어떻게 또 컨트롤 문제를 푸는지를 배울 건데요. 오프 폴리시가 뭔지는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모델 프리 강화 학습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델 프리 프레딕션을 배웠다. 그래서 밸류 펑션을 unknown MDP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옵티마이즈죠. 옵티마이즈 the value function for unknown MDP. 모델 프리 컨트롤입니다. 이것만 배우면은 강학습을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 배운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1에서 5강까지가 사실 강학습의 한 흐름을 다 배우는 거고, 근데 5강까지 우리가 제한을 하나씩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없앤 제한이 지금 테이블 룩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만큼 그리고 액션만큼 빈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빈칸에다 값을 채워 넣는 방식, 그리고 그 값들을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테이트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 뭐 무한히 많은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서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스테이트와 액션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밸류, 폴리시들을 이제 좀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그래서 넓은 그런 수많은 스테이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스케일업이 되는 건데 실제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6강, 7강부터 나와요. 그래서 1에서 5강까지 하면은 어쨌든 컨트롤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쭉 배운 거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름이 완성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uses of model free control, 모델 프리 컨트롤이 어디 쓰이냐 했는데, 이건 강화학습이 어디 쓰이냐 했을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에도 쓸 수 있고, 로보컵, 사커, 로보 축구에서도 쓸 수 있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문제들은 MDP가 unknown이거나 MDP가 알려져 있더라도 이제 샘플링을 이용하는 거 외에는 쓰기가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샘플링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때 이제 모델 프리 컨트롤 방법을 쓰죠.
예, 그래서 먼저 오늘 강의가 온 폴리시 먼저 나오고 오프 폴리시 나중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폴리시와 오프 폴리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온 폴리시는 자, 지금 폴리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내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폴리시고 다른 하나는 비헤비어 폴리시라고 실제 인바이러먼트에서 경험을 쌓는 폴리시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을 때가 온 폴리시 러닝이고 다를 때가 오프 폴리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최적화하고 싶은 폴리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폴리시가 쌓아놓은 경험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Look over someone's shoulder.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이제 경험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람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다른 어떤 에이전트가 행동한 어떤 비헤비얼 폴리시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해서 경험들을 나왔을 때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오프 폴리시 러닝입니다. 지금 감은 잘 안 오는데 네. 알파고 했을 때 오프 폴리시 러닝이었나요? 아니요, 알파고는 온 폴리시 러닝이죠. 왜냐면은 내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폴리시가 있고 그 폴리시가 학습을 그러니까 바둑을 두고 그 경험으로부터 또다시 그걸 강화하고 그 폴리시가 또 바둑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온 폴리시라 할 수 있고 오프 폴리시는 전혀 다른 폴리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학습에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따 더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을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날까봐 이제 슬라이드가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걸 했었냐면은 Policy Iteration은 결국엔 컨트롤 방법론이에요. 폴리시를 찾는 방법론. 최적의 밸류 펑션을 찾는 방법론인데 두 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Policy Evaluation. 그래서 폴리시가 고정돼 있을 때 그 폴리시를 평가를 하고 V 파일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된 V를 바탕으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했었죠. 뭐 예컨대 그거에 대해서 그리디하게 움직이는 폴리시를 만들어내고 새 폴리시가 나오면 또 그걸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또 새 폴리시를 만들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폴리시 이터레이션 방법론이었어요. 이게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방법론이었었죠. 3강에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엔 컨트롤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때 배웠던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을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일단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쓰는 거예요. 저희 4강에서 배웠었잖아요. MC를 이용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방법론. 그러니까 이 빈칸에다 그냥 그걸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이밸류 평가 방법론은 이걸 끼워 넣고 임프루브먼트 방법론에는 그때 있었던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그대로 놔두고 이러면은 컨트롤 문제 다 풀리는 거 아닌가? 왜냐면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모델 프리여도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예,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대답할 수 있으면은 4강까지 진짜 잘 이해하신 거예요. 진짜 잘 이해하신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참고로 저도 이 강의를 이제 세 번씩 반복해서 봤거든요. 실버 강의를. 근데 첫 번째 볼 때는 대답을 못했었어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럴싸하게 보였었는데 왜 안 되냐면은 자 지금 몬테카를로로 V를 학습하잖아요. V를 바탕으로 그리디 폴리시를 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현재 스테이트가 있고 내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를 알아요. 알 때 그 다음 스테이트의 V값 중에 제일 V값이 큰 곳으로 가는 폴리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스테이트를 안다는 것은 MDP를 안다는 것이에요. MDP를 모를 때는 내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될지 가보지 않고는 몰라요. 어떤 확률로 뭐가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리디하게 V만 학습해서는 그리디하게 폴리시를 임프루브먼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단계에서 그냥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 모델을 풀이니까 지금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디 폴리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네,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간다가 그리디 폴리시인데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나온 건데요. 자, Greedy Policy Improvement over V requires Model of MVP. 그러니까 모델을 알아야 네. V에 대한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Q를 학습했다고 해봐요. State Value 펑션이 아니라 Action Value 펑션을 Policy Evaluation 단계에서 평가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Q에 대해서 Greedy Policy Improvement는 가능할까요? Q 액션 Value 펑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V는 스테이트마다 값이 네. 하나씩 있는 거고 네. Q는 스테이트 개수 곱하기 액션 개수만큼 해서 이런 행렬이 있고 네. 그만큼 값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트도 모르는데 Q를 알 수 있어요. 스테이트를 모른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음 스테이트의 리워드 뭐냐 폴리시 아니 밸류를 모르는데 Q를 알 수 있는 건가요? Q의 밸류를 알 수 있는. Q의 밸류는 몬테칼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밸류 펑션 자체는 Q든 V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S에서 A를 그냥 해보고 네. 나온 리턴들의 평균을 취하면 그게 Q잖아요. 몬테칼로로 구한. 네. 그래서 QSA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어렵지 않은데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아까 V로 하면 할 수가 없었는데 Q로 하면 할 수 네.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왜냐면 네. S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 있는지는 아니까 네.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Q값이 제일 높은 걸로 가는 거를 새로운 폴리시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자,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MC를 이용해서 Q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임프루먼트 단계에서는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벌써 5단원 끝났네? 몬테카를로를 이용해서 한 게 지금 네. 된 거예요. 해서 지금 끝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를 다 봐야 되잖아요. 충분하게. 네. 근데 모든 스테이트를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힐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You can sto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버가 네. 그래서 그리디하게만 움직이면은 충분히 많은 데를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다른 말로 하면 익스플로레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하는 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왼쪽 문을 열었더니 리워드 0을 받았어요. 네. 두 번째 오른쪽 문을 받았더니 리워드 1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문을 열 땐 그리디하게 열면은 왼쪽 문을 열어야 될까요? 오른쪽 문을 열어야 될까요? 2를 받은 문을 열어야겠죠. 1을 받았어요, 저. 0을 받고 2를 받았다고요? 예. 그럼 2를 받은 문을 열어야겠죠. 그죠. 오른쪽 문을 열 거예요. 또 오른쪽 문을 한 번 더 열었더니 이번엔 3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리디하게 계속 오른쪽 문만 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겠네요. 근데 이 문이 제일 좋은 문이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계속 하나만 열면은 알 수는 없죠. 처음에 왼쪽 걸 한 번 열어보긴 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겠죠. 그죠. 사실 왼쪽을 한 번 더 열었더니 플러스 10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디하게만 액션을 선택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할 때 진짜 간단한 아이디어로 익스플로레이션을 보장해 주는 건데 네. 입실론의 확률로 입실론은 뭐 작은 확률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네. 5%. 입실론의 확률로 그냥 랜덤하게 다른 액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 입실론의 확률로 제일 좋은 액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입실론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좋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든 액션을 익스플로어함을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실론이 있으니까. 네. 동시에 두 번째 성질로는 폴리시가 계속 발전함을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1- 입실론일 확률일 때는 제일 좋은 애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실론 그리디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정리는 뭐냐면은 어떤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 파이에 대해서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 파이 프라임 그러니까
입실론 그리디로 해도 임프루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예요. 우리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3강에서 그리디하게 밸류 펑션 갖고 고르는 게 실제로 밸류 펑션이 발전한다는 걸 증명하는 슬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디 자리에 입실론 그리디가 들어갔을 때 똑같이 밸류 펑션이 개선되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후 내용을 이해하는데.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내용은 충분히 앞의 내용을 다 이해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Q 파이 S, 파이 프라임 S는 뭐냐면은 현재 선택은 파이 프라임으로 액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파이를 따라갔을 때의 밸류예요.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하나를 고르는데 그 액션은 파이 프라임으로 골라요. 근데 파이 프라임은 뭐냐?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예요. 이거를 선택해서 고르면은 그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벨만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파이 프라임의 확률을 갖고 각 액션들에 대해서 그때의 Q 파이가 곱해지는 이런 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파이 프라임이 가중치로 붙은 가중합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n분의 입실론이랑 1-입실론으로. 이거는 모든 액션을 n분의 입실론 해서 이게 다 더하면은 참고로 액션이 n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인데 액션이 n개가 있어서 앞에 거 다 더하면은 요거랑 마이너스 입실론이랑 다 없어지고 이거는 앞장의 식으로부터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입실론의 확률로 맥스를 고르는 거고 n분의 나머지 입실론의 확률을 m으로 나눠서 모든 액션들을 동등하게 골라줘서 이게 파이가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오고 여기서 맥스는 어떤 그 q파이 s, a 중에 맥스 값을 고르는 텀이 있는데 그 텀이 사실 여러 액션들 중에 맥스잖아요. 근데 맥스기 때문에 다른 모든 액션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보다도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웨이티드 썸보다도 맥스는 크기 때문에 제일 큰 걸 고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의 어떤 웨이트를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해도 이것들의 웨이티드 썸보다 맥스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여기 이하가 들어가고요. 이거 왜 했냐면은 요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식이고 이게 결국에 V파이가 S가 돼서 V파이 프라임 S가 V파이 S 이상이다 라는 식입니다. 이게 이거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얘기 있으니까 부동호가 있으니까 이게 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저만 놓쳤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얘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이게 사실 진짜 긴 내용을 좀 짧게 담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위의 내용은 한 스텝에 대해서 이게 이상이면은 폴리시 임프루먼트 띠오름이라고 3장에서 한 단계에서 좋으면은 다른 단계를 이제 막 풀어가면서 또 좋다는 거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에서 좋음을 보이고 그거를 다 풀어서 하면 결국에는 여러 단계를 다 더해도 좋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좋은 건 어떻게 보였냐? 이렇게 풀어 쓰고 맥스가 어느 웨이티드 썸보다도 좋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웨이트를 부여해서 요 식이 나오게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죠.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이.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단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MC를 이용해서 Q를 평가하고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단계는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대신에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들어갔어요. 입실론 그리디가 추가됐죠. 이렇게 하면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말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오는 슬라이드가 이건데요. 자,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화살표가 끝까지 안 가요. 네. 지금 끝까지 안 가고, 왜 지금 화살표가 끝까지 안 가고 짧게 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몬테카를로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뭐 수렴할 때까지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몬테카를로는 이제 에피소드 단위로 평가가 진행되잖아요. 한 에피소드가 쌓이면 그 에피소드로 이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딱 한 에피소드만 쌓아요. 그걸로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입실론 그리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폴리시 임프루먼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밸류에이션 단계 때 끝까지 가지 않고, 왜냐면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면은 바로 그 한 에피소드만큼의 어떤 경험을 갖고 폴리시를 개선할 수 있는데, 네. 왜 기다리느냐, 왜 더 평가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냥 바로 임프루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빨리빨리 지그재그를 해서 좀 더 빨리 이런 끝까지 가져가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할 때 몇 가지, 이게 잘 수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질이 필요해요. 그 성질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거를 뭐 글리의 프로퍼티라고 해요. 글리가 뭐의 약자냐면은 Greedy in the Limit with Infinite Exploration, GLI의 약자인데, 글리인가? 글리의? 네, 두 가지 조건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이 무한히 많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익스플로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는 입실론 그리드니까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을 가겠죠, 무한히 많이. 근데 이 두 번째 성질이 이제 또, 첫 번째 성질은 익스플로레이션에 관한 거고, 두 번째 성질은 익스플로이테이션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 입실론이 5%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학습을 예를 들어 10만 년을 해도 제일 좋은 어떤 폴리시를 찾아도 5%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최적의 폴리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런 조건이 생긴 건데, 결국에는 폴리시는 그리디 폴리시로 수렴을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익스플로이테이션에 관한 거고, 첫 번째 조건은 익스플로레이션에 관한 거예요. 강화습에서 이 둘은 되게 숙명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죠.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고 싶은데 입실론 그리디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입실론을 케이브 네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실론이 있으면서 계속 줄겠죠. 그래서 이게 글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몬테카를로 컨트롤이다. 글리의 몬테카를로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몬테카를로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윗부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뭐 n은 방문할 때마다 카운트 하나씩 늘려주고, 그때마다 리턴 이용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Q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했었고요. 여기 n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알파가 이렇게 고정된 값이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저번 4장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프루브 단계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단계고, 임프루브 단계에서는 입실론은 케이브네일로 해서 입실론 그리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리의 몬테카를로 컨트롤을 하면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의 수렴함이 증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리라고 하네요. 이거 증명을 따로 하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어떤 완전한 컨트롤 방법을 하나 배운 거예요. 모델 프리 상황에서. 글리의 몬테카를로 컨트롤. 저희가 배웠으니까 이제 예시를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4장에서 블랙잭 예시를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컨트롤이 아니라 프레딕션 문제여서 어떤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는 컨트롤 예시예요. 그래서 컨트롤 예시는 이제 폴리시와 밸류가 최적 옵티멀 밸류와 옵티멀 폴리시가 학습된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에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져 있고, 그때 스테이트가 3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에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딜러가 어떤 카드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리고 내 카드의 합이 몇이냐. 내 카드의 합은 11부터 20일까지 가능했고요. 그때 최적 폴리시는 이렇게 된대요. 왼쪽 그림처럼. 이건 지금 글리의 몬테카를로를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이런 간단한 방법론으로 블랙잭의 최적 폴리시를 알아냈어요. 그렇죠. 블랙잭을 하는 인공지능을 코딩을 해서
바꿀 수 있겠네요. 이 폴리시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은 우리 나중에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실습 때 이런 거 해봐도 네. 좋을 거야. 이거 진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폴리시는 이렇게 된대. 뭐 에이스가 없을 때는 좀 달라지죠. 있을 때와. 스틱이 카드를 더 안 받는 거고 hit이 하나 더 받는 거고. 그래서 보통 내 썸이 낮을수록 히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카드를 더 받는 게 많고 내 썸이 높을수록 스틱을 하게 되고 그 기점이 뭐 16점 얼마네요. 뭐 하여튼 예,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첫 단원이 끝났고 몬테카를로 컨트롤이 끝났고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TD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은 TD를 써면 되지 않나, 몬테카를로 쓸 자리에.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면은 TD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베리언스가 작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안 끝나도 계속 할 수 있고, 인컴플리트 시퀀스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TD를 MC 자리에 대신에 이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제너럴라이즈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방법론에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D 컨트롤이 다음 단원이에요. TD 컨트롤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그림이 뭐냐면은 S에서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하면은 리워드 R을 받고 S'에 도착하죠. S'에서 나는 이제 A'이라는 액션을 또 하는 거고. 그래서 SAR, SA라고 해서 살사라고 불러요. 이 알고리즘을. 살사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업데이트 시간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테이블이에요. Q는 테이블에 있는 거잖아요. 가로 S만큼, S의 개수만큼, 세로의 액션의 개수만큼 있는 테이블에다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 이건 TD이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안 끝나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스텝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이 끝나면 리워드 R을 받잖아요. 그 리워드 R을 받고 QSA 자리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 TD 했던 것처럼. 우리 TD 시간에 이제 배웠던 식인데요. 4강에 나왔던 식인데, 이제 알파가 이제 개수로 곱해져서 얼만큼 업데이트 할지 나타내는 거고, 이 뒤에 부분이 TD 에러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R 플러스 감마 Q가 TD 타겟이 되고, 이 현재 밸류에서 TD 타겟과 현재 Q의 차이가 TD 에러고, R 플러스 감마 Q는 한 스텝을 더 가서 거기서 예측하는 예측치로 TD 타겟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좀 더 극단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살사로 하는 거고요. 아까 MC가 아니라 이제 살사가 들어간 거예요. 임프루먼트는 똑같이 입실론 그리디. 이 자리는 지금 안 바뀌었는데 이 자리에 딴 거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극단적인 게, 이 화살표가 한 에피소드만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스텝 가는 거예요. 짧아지는데요. 더 짧아진 거예요. 지금 그림에선 잘 안 나타나는데 한 스텝 갖고 Q를 업데이트하고 그걸로 입실론 그리드로 또 다음 스텝을 움직이고 또 한 스텝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은 살사 알고리즘 for on policy control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 순서도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먼저 QS,A를 임의로 그냥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이거는 그냥 룩업 테이블이에요. QS,A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처음 스테이트 S에 이걸 반복하는 건데, 이제 처음 스테이트 S에서 액션을 하나 해요. 액션은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로 하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 S가 있으면은 거기서 QS,A 값들이 뭐 몇 개 있잖아요. 4개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액션이 4개 있어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걸 뽑거나 혹은 주사위를 던져서 낮은 확률로 랜덤하게 하나를 가는 거예요. 액션 A를 뽑으면은 한 액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리워드를 관측하게 되고 다음 스테이트를 관측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S'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를 또 뽑아요. 다음 스테이트에서. 그게 이제 QS', A', 이게 이제 TD 타겟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값이고, 이걸 이용해서 Q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된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에 또 이론적으로 우리는 증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수렴함을. 지금 아이디어를 설명드린 건데 당연히 수렴한다고 해요. 그래서 살사는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수렴을 하는데 다음 두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글리해야 되고요. 글리하다는 건 아까 배웠었죠.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방문해야 되고
결국에는 입실론이 줄어들어서 그리디 폴리시로 수렴을 한다는 조건. 이게 글리의 프로퍼티였고, 두 번째는 로빈슨 먼로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텝 사이즈 알파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보시면은 알파가 있었어요, 식에. 이게 얼만큼 업데이트할지를 나타내는 건데, 알파를 1에서 무한까지 더하면 무한이 돼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텝 사이즈가 Q를 아무리 먼 곳으로도 데려갈 수 있도록 스텝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Q 밸류가 실제 값이 1억인데 우리가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했으면 1억까지 수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다 더하면 무한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알파의 제곱의 합이 무한보다 작다인데, 이거는 Q 밸류를 수정하는 게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렴한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practically, 그러니까 실제 쓸 때는 이 두 조건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신기하게 잘 수렴을 하더라. 근데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는 수렴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런 조건들이 있다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무조건 수렴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조건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해도 대충 잘 찾는다, 좋은 폴리시를. 그래서 예시로 이제 그리드 월드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드 월드는 무슨 예시냐면은, 여기 위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 아래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네모 아래. 그래서 0인 거는 바람이 안 부는 칸이고, 1인 거는 위쪽으로 한 칸을 올려주는 바람이 부는 거고, 2인 컬럼들은 위쪽으로 두 칸을 불어주는 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S에서 시작해서 G까지 도착하는 최적의 길찾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찾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한 거고, 문제는 한 스텝 갈 때마다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죠. 딱히 디스카운트 하진 않았고요. 이런 문제에서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건데, 살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이게 지금 X축은 총 몇 번 업데이트 했나고, Y축은 결국에 G에 도달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끝난 거니까. 이게 재밌는 게, 첫 에피소드는 2000번이 필요해요. 2000번 움직여야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요. 2000칸. 그럼 저기 SSG까지 갈 때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2000번이 걸려요. 왜냐면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너무 바보같이 움직이니까 집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뭐 바람 때문에 집에 못 가겠네요. 그쵸. 근데 우연히 한번 도달하기 시작하면 리워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부터 정보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번 에피소드를 가는 데는 훨씬 적은 타임 스텝으로 가죠. 뭐 예를 들어 수백 번이면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에피소드가 1 증가하는 게, 이게 지금 좀 보기 쉽진 않은데, 그래서 에피소드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더 빨리 에피소드가 증가하죠. 점점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죠. 이게 왜냐면 한 번 도달하는 순간 리워드가 발생하고, 그 지식이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틱에서도 여기에서 가면 리워드가 발생했었지를 알게 되고, 그게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전 슬라이드 보면은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는 킹스 무브를 써서 갈 수도 있고 스탠다드 무브를 써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게임을 정의할 때 8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고 4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4방향으로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밑에 슬라이드로 가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대각선으로 간 거는 뭐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갔더니 바람이 위로 한 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맨 위에서는 더 이상 바람이 불어도 막혀있어서 더 이상 위로는 못 가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간 거죠. 이게 전략이네요. 바람이 세게 부는 데는 벽 쪽에 붙어서 가라는 거네. 그렇죠. 이게 최적 폴리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쪽으로 갔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일로 간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킹스 무브를 쓴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탠다드 무브를 해도 바람을 불어서 어쨌든 대각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가줘야 되는데 그냥 위로 간 건가?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일로 간 거. 근데 그 칸을 온 거.
이전에는 0이니까 바람이 0이니까. 아니요. 그런 예, 도착하면 북한에서 보는 거라서 킹스 무브를 쓴 건가 봐요. 그런 거예요. 좋던데. 근데 뭐, 예,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된다. 킹스무브. 예. 이것도 실습 때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코딩을 짠다고 했을 때 네. Q는 몇 칸이 필요할까요? Q는 결국엔 우리가 어레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몇 칸짜리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까요? 8칸 아니에요? Q요? Q 테이블이 총 8칸만 있으면 돼요? 킹스무브라면서요? 아니요. 지금 이제 킹스 무브는 액션의 개수고 네. 각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네. 우리가 결국엔 Q를 학습해 나가서 Q에 빈칸을 채워 넣는 건데 네. Q는 빈칸이 몇 개 있으면 될까요? 이 스테이트가 몇 개죠? 스테이트 뭐 대략 7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가로 10, 세로 7. 그러면 70 곱하기 8 이 정도인가? 맞아요. 그거를 그냥 확실히 개념을 지금 갖고 계신가 보네요. 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군요. 네, 왜냐면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네. 지금 Q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전통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8개 560개의 어떤 빈칸을 놔두고 그 값을 지금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엔 0으로 뭐 이니셜라이즈 돼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TD0를 배웠고 TD N스텝을 배웠었잖아요. TD 람다도 배웠고 TD 람다 forward view, backward view를 배웠었어요. 걔네를 똑같이 여기 적용할 수 있다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3장이에요. 4장을 잘 배우셨다면은 이거는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슬라이드예요. 수식이 많지만.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N스텝 TD를 써서 N까지는 리워드를 보고 거기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게 N스텝이죠. 그 QTN을 이 자리에 넣어서 이 TD 타겟 부분에 넣어서 쓸 수 있다. 이게 N스텝 살사다. 마찬가지로 forward view도 이 TD 람다가 뭐였냐면 지오메트릭 민을 했었어요. 모든 스텝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스텝은 1 람다, 그 다음에 람다가 계속 곱해지죠. 이게 다 더하면은 1이 되거든요. TD 람다를 정의할 수 있고 이 QT 람다라고 하면 이 QT 람다가 TD 타겟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forward view 살사 람다예요. 근데 forward view는 게임이 끝나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backward view 람다를 배웠었죠. 그게 이제 backward view 살사 람다입니다. backward view를 하려면 eligibility trace라는 거를 했었어요. eligibility trace가 책임 사유를 묻는 건데 이건 약간 이제 복습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스테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2가지 관점에서 책임 사유를 묻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거, 가장 최근에 했냐, 이는 recency, 그러니까 현재성을 책임을 묻는 거고, 또 여러 번 방문했으면 또 책임이 큰 거고, 그 2가지를 고려하는 방법이었어요. eligibility trace가. 이것도 Q처럼 각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값을 갖고 있는 거고, 걔를 방문할 때마다 1을 더해주고 그 칸을 방문할 때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마를 계속 곱해주면서 감쇄를 시켜줬었어요. 이게 eligibility trace였고 이거를 이용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알파는 똑같고요. 델타가 TD 에러 부분이고요. TD 타겟 빼기 Q 이것만 있으면 똑같아요. 알파 곱하기 델타 앞에 식이랑. 근데 여기 ET가 하나 곱해지는 거예요. ET는 책임사유. 책임사유가 크면은 많이 업데이트되고 책임사유가 작으면 조금 업데이트되고. 이렇게 하면은 forward view 람다랑 똑같았다 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 있었고요. 증명을 배우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backward view TD 람다인데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여기 for 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액션을 하잖아요.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하면은 그 칸만 업데이트를 해줬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한 액션을 하고 나면은 살사 람다는 모든 칸을 업데이트해요. 모든 S,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칸을 다 업데이트해요. 왜냐? 과거에 지나갔던 칸도 eligibility trace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이 있잖아요. 2라고 할게요 앞으로.
이 S,A가 뭐 0.1이든 0.3이든 있을 거예요. 최근에 그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방문했으면 높을 거고 여러 번 방문했으면 높을 거고 아니면 적겠죠. 그래서 한 번 액션을 하면은 모든 칸을 다 업데이트 해주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살사 람다는. 계산량에서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대신 정보 전파는 빨라요. 그 정보 전파 빠른 거를 그림을 통해서 배워보면은 아까 똑같이 그리드 월드 예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로를 거쳐서 이 목적지까지 왔어요. 왔을 때 자, 원스텝 살사, 그러니까 살사 람다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배웠던 원스텝 살사를 하면은 이게 지금 빈칸이라고 해봐요. Q 값들인데 여기 도달하는 순간,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가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리워드가 0이거든요. 리워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화살표 크기가 조금씩 커지네요. 여기 도착하는 순간 평소와는 지금 리워드 발생 안 한다는 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리워드 -1은 계속 있는데 도착하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리워드를 딱 받잖아요.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원스텝 살사는 도착하는 순간 어떤 Q, S, A를 업데이트하냐면 이 전 건만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가는 게 좋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원스텝 살사는. 혹은 여기서 갔으면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는 게 좋구나. 근데 살사 람다는 도착한 순간 얘가 지나온 모든 경로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 값만큼 그 값에 비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방향을 정하는 게 바뀌어버리니까 되게 유의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림을 통해서 살사 람다는 모든 칸들을 업데이트 해준다. 지나온 경로에 대해서. 왜냐면 아까 for 이 있었잖아요. 모든 칸에 대해서 또는. 그리고 직전 칸은 많이 업데이트 되죠. 왜냐면은 리센시가 클 테니까.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 계산할 때. 모든 칸을 한 번씩 방문했으니까 뭐 프리퀀시 관점에서는 다 대등한데 과거로 갈수록 점점 작은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살사 람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오늘 두 단원을 배운 거예요. 지금 다 온폴리시만 배웠고 온폴리시의 MC 방법을 하나 배웠고 온폴리시의 TD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TD 방법에서는 4강 때 배웠던 것처럼 TD 제로를 그 자리에 쓸 수도 있고 n스텝 TD를 쓸 수 있고 forward view TD 람다를 쓸 수도 있고 backward view TD 람다를 쓸 수 있다. 걔네 TD를 이용한 이 generalized iteration에서의 TD를 이용한 방법론을 살사라고 했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단원인 오프 폴리시 러닝으로 넘어왔고요. 오프 폴리시 러닝은 포멀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선 behavior policy mu라는 게 있고 target policy pi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havior policy mu는 실제 액션을 샘플링하는 폴리시예요. 액션을 샘플링한다는 건 되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이 확률 분포가 있는 거고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이 폴리시에 주사위를 던져서 그 확률에 비례한 어떤 액션이 하나 나오는 걸 이제 액션을 샘플링한다. 이 확률 분포로부터. 이 확률 분포가 이제 비헤이비어 폴리시인 거인 상황이고 뮤랑 파이가 다른 거예요. 오프 폴리시라는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 폴리시 파이를 이밸류에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밸류에이트 한다는 거는 밸류 펑션을 구하고 싶은데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 V가 될 수도 있고 액션 밸류 펑션 Q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파이를 따랐을 때의 V나 Q를 구하고 싶은데 파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인 뮤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굉장히 뭐 장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에이전트의 행동을 관찰하는 걸로부터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사람이 이렇게 한다더라 했을 때 이게 SL과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는 다른 건데 사람이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액션을 하는 애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좋더라 혹은 나쁘더라 해서 그걸 따라하든지 아니면 난 딴 걸 해야겠다라든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프 폴리시 러닝은. 뭔가 미묘하게 다른데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따라한다가 아니라 사람은 어쨌든 경험을 제공해줬고 이 경험 안에서 나는 최적을 배우는 거예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저희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못하는 상황이고 사람이 했던 거나 뭐 어쨌든 뭔가의 기존에 어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오버폴리싱.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두 번째와도 연관이 되는데 네. 두 번째 특징은 reuse experience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온폴리시는 한번 경험을 쌓고 나면 그 경험을 버렸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경험으로부터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폴리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네. 이 폴리시로 새롭게 액션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경험인 거예요. 온폴리시는. 네. 그러니까 경험 쌓는 애와 학습하는 애가 같은 폴리시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프폴리시는 달라도 돼서 네.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들 혹은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들, 다른 에이전트가 했던 경험들을 리유즈,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험을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가 사실 제일 어떤 메인 이유인데 Learn about optimal policy while following exploratory policy. 이게 뭐냐면은 나는 탐험적인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옵티멀 폴리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네. 근데 이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은 좀 다른 거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적 폴리시를 배워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여러 폴리시를 한 폴리시를 따르면서 동시에 멀티플 폴리시를 학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프 폴리시 는 이제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오프 폴리시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하나는 임포턴스 샘플링이고 다른 하나는 큐러닝이에요. 큐러닝. 그래서 임포턴스 샘플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이식을 진짜 뼛속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식이 너무 편해야 되는데 이식은 뭐냐 하나하나 봐볼게요. 자, 어떤 x들이 있어요. x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 x가 확률 분포 p 상에서 샘플링이 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사위 눈일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x는. 근데 p는 확률 분포예요. 예를 들어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q 확률 분포가 있어서 좀 삐뚤어진 주사위여서 뭐 6이 나올 확률이 50%고 나머지 1, 2, 3, 4, 5가 나올 확률이 10%씩 있는 삐뚤어진 주사위 Q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F는 뭐냐면은 주사위 숫자 예를 들어 3을 넣었을 때 어떤 함수예요. 모든 함수든 돼요. 뭐 fx는 그냥 x일 수도 있고 fx는 3x일 수도 있고 그럼 1, 2, 3, 4, 5, 6을 넣으면은 3, 6, 9, 12, 15, 18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걔네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p를 따를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p는 고른 주사위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게 px죠.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그때의 fx 3 지금 fx는 3x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더하기 또 6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9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싶냐면은 자, fx의 기대값을 p를 이용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fx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p를 이용해서 던져놓고선 다른 주사위 q를 이용했을 때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싶은 거네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교정만 해주면 된다는 건데 어떻게 교정하면 되냐?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이해됐죠? fx의 기대값은 각 확률 곱하기 fx 근데 이거 분모분자에 q를 곱해봐요. 그럼 똑같죠? 왜 분모분자에 곱한 거니까 각 텀에다가 그 다음에 q를 밖으로 빼면은 q 곱하기 q분의 pf의 그거잖아요. 합섬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q를 따랐을 때가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q 확률이 곱해지니까 q 확률을 주사위를 던진 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때 값은 fx가 아니라 fx에다가 q분의 p를 곱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분포로부터 구하고 싶으면 그 첫 번째 분포에서의 확률이 있고 두 번째 분포에서의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네. 이게 임포턴스 샘플링이. 네. 그렇군요. 이 비율이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프폴리시 러닝에 써보면은, 예를 들어 오프폴리시 몬테카를로를 먼저 배울게요. 몬테카를로는 자, 뮤를 이용해서 게임 끝날 때까지 하고 나서 리턴 GT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GT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GT를 얻을 때까지 나왔던 모든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액션의 확률의 비율이 있잖아요. 뮤와 파이의 비율. 여기서 파이는 타겟 폴리시고 뮤는 비헤비어 폴리시예요. 아까로 치면 P랑 Q예요. 그 비율들을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액션을 100개를 했으면 앞에 텀이 100개가 있겠죠. 이 분수가. 그걸 곱해주면은 코렉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폴리시를 따랐음에도 이 폴리시를 따랐을 때의 리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정. 이렇게 교정한 거를 GT, 뮤분의 파이라고 노테이션을 쓰면은 그게 이 자리에 들어가서 V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올바르게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뭔가 이해가 될랑말랑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방금 예에서는 주사위를 한 번만 던져서 Q분의 P가 한 번 곱해지는데 실제는 게임을 끝날 때까지 주사위를 계속 던지잖아요. 그래서 각 던질 때마다 그 교정 텀이 들어가서 액션 수만큼 교정 텀이 있는 거고 이 교정 텀은 아까 그냥 Q분의 P였죠. 여기서도 뮤분의 파이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방법론이에요. 이 방법론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텀의 베리언스가 극도로 커요. 극도로 커서 도저히 현실에서 쓸 수 없는 알고리즘이에요. 아예 동작하질 않아요. 이거는. 왜냐? 지금 분수 텀이 뭐 100개가 곱해지면은 얘네가 완전 폭발해버릴 수도 있고, 값이 엄청 크게 엄청 작게 수렴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확률 비율 예를 들어 0.5라 그래봐요. 2분의 1의 100승이면은 거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베리언스가 너무 커서. 그리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는 뮤가 0일 때는 쓸 수가 없고 분모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몬테카를로 대신에 TD가 나오죠. 오프폴리시 TD. 아까랑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몬테카를로 대신에 TD를 쓰는 거예요. TD는 한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곱해지는 게 텀이 하나밖에 없죠. 임포턴스 샘플링 레이시오가 뮤분의 파이 하나. 그 액션 하나 한 거에 대해서 타겟 폴리시의 확률과 비헤비어 폴리시의 확률에 나눈 거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거는 괜찮대요. 이거는 이제 베리언스가 훨씬 적대요. 몬테카를로보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턴스 샘플링을 써서 오프폴리시 러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가 Q러닝이에요. 오프폴리시의 지금 두 번째 방법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Q러닝 많이 들어봤어요. Q러닝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왜냐면은 강화학습이 알파고 때 되게 많이 떴지만 그 전에 아타리 게임을 풀면서 또 떴었는데 그게 이제 네이처에 실렸어요. 2016년인가 아마 실렸었는데 재작년에. 근데 그때 썼던 방법론이 바로 이 Q러닝 알고리즘이에요. 요 내용 이해하시면 그 논문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네 하면서 바로 읽을 수 있어요. Q러닝입니다. Q러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우리는 어쨌든 액션 밸류인 Q를 오프폴리시로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임포턴스 샘플링을 안 쓰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너무 간단한데 자, 어떤 비헤비어 폴리시를 이용해서 액션을 하나 뽑아요. 그래서 실제로 액션을 해요. 그러면 ST 플러스 1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우리 TD 타겟은 ST 플러스 1에서의 Q 밸류가 쓰이거든요. TD 타겟은
R 플러스 감마 Q인데 다음 스텝에서의 Q가 쓰여요. TD 타겟에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비헤비어 폴리시 대신에 그냥 타겟 폴리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타겟 폴리시로 액션을 하나 뽑고, 이건 지금 상상 속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빨간 부분, TD 타겟 부분은 다음 스테이트인 ST 플러스 1에서 어떤 액션을 할 건데, 그 액션을 했을 때의 밸류가 얼마다. 이 게스잖아요. 게스. 부트스트래핑이니까. 근데 그 게스 할 때 실제 비헤비어 폴리시 A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타겟 폴리시,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폴리시로 액션을 하나 뽑고 그 밸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식이랑 똑같아요. 지금 큐러닝이라고 새롭게 해놨지만 우리가 원래 알던 식과 똑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말이 되는 업데이트거든요. 그냥 벨만 이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이게 왜냐면 R 플러스 감마 Q가 그냥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게 그냥 상상이었잖아요. 그 스텝에서의 개수를 썼었잖아요. 그 스텝에서의 추측치. 이걸 부트스트래핑이라 이름을 불렀었고. 근데 추측이니까 비헤비어 폴리시를 안 쓰고 내가 그냥 원래 쓰는 폴리시로 액션을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Q러닝이에요. 이거는 오프 폴리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S에서 A를 할 때의 밸류를 한 스텝 가보고 그 스텝에서 추측하는 걸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TD 러닝이었는데 그 추측치가 behavior 폴리시를 안 써도 되니까 얘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다 되는데 지금 오프 폴리시였잖아요. 네. TD랑 이게 비슷한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얘랑 지금 뭐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죠. 네, 뮤는 행동하는 애예요. 네. 뮤로 A를 골랐어요, 우리가. 지금 AT 플러스를 뮤로 골랐다고 써있는데 AT도 뮤를 이용해서 고른 거예요. 그러면은 ST에 있을 때 AT가를 뮤를 골라서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액션 밸류를 나는 구하고 싶잖아요. 그 액션 밸류는 어떻게 구하고 싶냐? 파일을 따랐을 때의 액션 밸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스테이트에서 그 액션을 하면 리워드를 받죠. 이거는 내가 무슨 폴리시를 하든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측치가 들어가죠. 원래 TD 러닝이 추측치가 들어갔잖아요. 추측. 그 추측은 어떻게 돼 있냐? 다음 스테이트에서 할 액션에 Q 밸류가 들어가는데 할 액션을 비헤비어 폴리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폴리시를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폴리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여기 있고 한 칸을 갔어요. 이 한 칸을 가는 거에 밸류를 학습하고 싶어요. 한 칸에서 다음 칸에서 비헤비어 폴리시는 왼쪽으로 가는 애라고 해봐요. 근데 우리 폴리시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라고 해봐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이 한 칸 가는 거를 업데이트하고 싶잖아요. 밸류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밸류를 TD 타겟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실제 안 했거든요. 우리 TD 러닝 할 때. 추측만 했어요. 추측만. Q,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이 있는데 AT 플러스 1을 우리 폴리시에서 따와서 액션을 해줄 때의 Q를 그 값을 가지고 현재 이 한 칸 간 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TD 할 때랑 이것만 다른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것만 다른 거예요. 원래 TD 러닝 할 때는 그냥 폴리시가 하나여서 이것도 그냥 움직이는 애가 곧 움직이는 애가 곧 학습하는 애였으니까 이 자리에 그냥 그걸 넣어줬던 건데 TD 러닝 할 땐 실제로 이걸 하긴 해요. 근데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추측치니까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경우는 테이블 룩업이니까 그 값만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메모리에서. 그 값을 가져올 때 AT 플러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A 프라임4를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폴리시 파일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될지를 이용해서 QS, A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Q러닝이에요. 오프 폴리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프 폴리시 컨트롤 위드 Q러닝에서
우리 결국엔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하나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원하는 거는 비헤이비어 폴리시도 타겟 폴리시처럼 계속 임프루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탐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고,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그래서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어떻게 정하냐? 너무 간단해요. 타겟 폴리시는 그리디로 정하고, 그리디 Q. 네.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입실론 그리디 Q로 정해요. 네. 이렇게 정한 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큐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거 보면 일반적인 큐러닝이고, 네. 구체적으로 그 타겟 폴리시는 그리디, 그리고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이실론 그리디 Q. 네. 이런 얘네 둘과 함께하는 세트로 묶어 다니는 걸 큐러닝이라고 더 많이 쓰여요. 네. 요 조건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타겟 폴리시는 그냥 무조건 짱짱 잘하면 되니까 그리디로 하고, 어차피 내 행동은 다양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입실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비헤이비어 폴리시도 계속 점점 좋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Q러닝에서의 TD 타겟 부분을 보면은 R 플러스 감마 Q였는데 이 A 프라임 자리에 그리디 Q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리디 Q는 이 맥스를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모든 액션은 A 프라임에 대해서 맥스니까 네. 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TD 타겟이 돼요. Q러닝에서.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최종 업데이트 식은 아까 자리에 맥스가 하나 들어오는 게 바뀝니다. 이게 Q러닝이에요. 제일 많이 보는. 그리고 그림은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S에서 아까 쌀쌀랑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쌀쌀은 여기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 폴리시가 한 액션 하나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데, 얘는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맥스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호가 그려져 있죠. 그 중에 맥스 값을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뭐 정리로 Q러닝 컨트롤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수렴한다가 또 증명이 돼 있고요. 이게 Q러닝이고, 이거의 다른 이름은 쌀쌀인데 맥스로 해서 쌀쌀 맥스라고도 불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3장에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그 다음에 TD를 배웠잖아요. 4장, 5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이터레이티브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을 배웠었고, 그걸 우리는 풀 백업이 아니라 샘플 백업으로 해서 TD 러닝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폴리시를 평가하는 거를 Q 폴리시 이터레이션, 예를 들어 Q를 평가하는 거는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배웠었고, 여기서는 쌀쌀을 배웠죠. 이건 샘플이거든요. 지금 하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액션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Q를 찾는 거에서 Q 밸류 이터레이션이라는 걸 배웠었고, 3장에서 Q 러닝을 배웠었죠. 샘플 백업에서. 이렇게 대응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랑 어떻게 연관이 있나를 알려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이해 안 가는 거? 이 슬라이드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중간 슬라이드는 실제 실버 강의에서 다 넘어가요. 예. 뭔가 약간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복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 가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매 강의마다 약간 비슷한 얘기를 뭔가 점점 더 하나씩 추가가 되어가는 느낌? 맞아요. 이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자, 다 비슷하지만 네. 처음에는 MDP를 알 때 했었고요. 네. 3장, 4장, 5장은 MDP를 모를 때예요. 네. 그리고 4장, 5장에서 4장은 프레딕션 문제를 풀었었고, 네. 5장은 컨트롤 문제를 풀어요. 네. 그리고 컨트롤 문제 안에서도 네. 온 폴리시가 있었고 오프 폴리시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각 목적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비슷한 컨셉을 계속 응용해서 네. 결국에는 다 벨만 이퀘이션으로부터 나오는 애들이고, 네. 예, 그래서 비슷한 컨셉을 응용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네.
각 목적, 그 특수 목적에 맞는 애들은 하나밖에 안 배웠었어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러닝은 모델 프리에서 컨트롤 문제를 풀 때 오프 폴리시로 쓸 수 있는 애인 거예요. 이렇게 3개. 그래서 여기 식에 맥스가 들어갔죠. 네. 오늘 여기 끝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은 모델 프리,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를 모르는 상황에서 컨트롤 문제를 푸는 거. 컨트롤 문제는 최적의 밸류 펑션,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거죠. 컨트롤 문제를 푸는 걸 배웠고, 또 온 폴리시 방법 2개를 배웠어요. 몬테칼로 방법이랑 TD 방법. 그 다음에 오프 폴리시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2개. 그러니까 임폴선 샘플링이랑 큐러닝. 그리고 온 폴리시는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폴리시 이터레이션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자꾸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웠었죠. MC를 이용한 평가, 뭐 TD를 이용한 평가, 거기다 계산할 때는 뭐 입실론 그리디가 들어가고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장까지 하면은 테이블 룩업 안에서 어떤 폴리시 컨트롤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6장, 7장에서는 스케일업이 돼서 좀 더 큰 문제, 스테이트가 뭐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거, 굉장히 많아서 테이블에 저장할 수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써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